인공지능 시대를 움직이는 건 강력한 AI 칩,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두뇌죠. 하지만 그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액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심장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날 AI 칩의 데이터라는 혈액을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뿜어내는 초고성능 심장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차세대 심장, HBM4의 왕자를 두고 벌어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거인의 거대한 전쟁을 다루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누가 엔비디아에 부품을 더 많이 파나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건 뭐랄까,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기술 방향키를 누가 쥐게 될 것인가, 바로 그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주도권 싸움이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각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숫자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에 들어갈 HBM4 물량의 거의 70%를 SK하이닉스가 확보했다고요? 아니 근데 70%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이런 최첨단 부품 시작에서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쪽의 물량을 몰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분산이 기본이죠. 네, 그게 상식인데 엔비디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자료에 나온 대로 신뢰라는 한 단어로 다 설명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경쟁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아, 핵심이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최첨단 기술 전쟁의 승패가 역설적으로 가장 지루해 보이는 가치, 지루해 보이는 가치요? 바로 신뢰에서 갈렸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더 빠른 속도, 더 새로운 기술을 외칠 때 엔비디아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걸 제 시간에 우리가 약속한 수량만큼 완벽한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대체 어디냐 하는 질문이요. 아,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간 거네요. 맞습니다. AI 혁신의 최전선이 결국 제조업의 가장 고전적인 덕목으로 회귀한 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몇 년간 HBM3, HBM3E를 공급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몸속 증명해 보인 유일한 파트너랐던 거고요.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제 필드에서 수백만 개가 필요한데 몇 개만 겨우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AI 가속기 하나에 HBM이 8개에서 12개까지 들어가거든요. 와, 그렇게 많이요? 네,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상위 제품인 H100나 B200 같은 건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 하나가 불량이면 그 비싼 가속기 전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리스크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율 90%짜리 100만 개가 수율 50%짜리 200만 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바로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량 생산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딴 거죠. 그렇군요. 그 신뢰라는 게 단순히 뭐 감성적인 파트너십이 아니라 결국 돈과 직결되는 생산 안정성이었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마냥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처음 보냈던 샘플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고 최종 품질 테스트, 이른바 퀄 테스트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그 단단해 보이는 신뢰에 생긴 작은 균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수정해서 다시 보낸 샘플이 유상 공급이라는 점이에요. 유상 공급이요? 돈을 받고 공급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급사가 자기 비용으로 해결해서 다시 무상으로 샘플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엔비디아는 알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로를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 우리가 지불하겠다. 그러니 최고의 완성도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죠. 거의 공동 개발 파트너 수준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희가 실수했으니 고쳐와 이게 아니라 함께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봐야 하는 거군요. 테스트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화라는 해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조정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인 거죠.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지금 그 과정을 함께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신뢰와 안정성이라는 카드로 엔비디아라는 최대 고객의 마음을 꽉 잡았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삼성이 이 구도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삼성은 아예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로 쌓은 성벽을 기술이라는 대포로 아예 무너뜨리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의 규칙 안에서 왕좌를 지키려 한다면 삼성은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바로 기술 초격차를 통한 정면 돌파죠. 자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와 AMD의 HBM4 양산 제품을 정식으로 납품할 준비를 마쳤다는 대목입니다. 아, 샘플이 아니고요? 네, 테스트용 샘플이 아닙니다. 실제 돈을 받고 파는 완제품 주문을 받은 첫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최초 양산이라니. SK 하이닉스가 샘플을 수정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했던 거죠? 그게 바로 기술적 승부수 덕분입니다. 삼성은 HBM4를 설계할 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 D램 칩에는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적용했고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가장 아래층의 로직 다이에는 몇 세대나 앞선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4나노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유하자면 모두가 4차선 도로를 열심히 닦고 있을 때 삼성은 혼자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예 8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와, 8차선 고속도로라.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당장은 4차선만 있어도 충분한데 굳이 8차선까지 만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 8차선 고속도로의 위력이 바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네, 작년 말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파트너사들에게 AI 가속기 성능을 더 끌어올려야 하니 HBM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갑자기 더 많은 차를 도로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갑작스러운 요구였군요. 네, 다른 회사들은 4차선 도로를 급하게 확장하느라 설계를 일부 수정해야 했지만 삼성은 이미 깔아놓은 8차선 도로 덕분에 별도의 재설계 없이 문제 없습니다. 바로 검증하시죠. 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업계의 표준을 훌쩍 뛰어넘는 초당 11.7GBps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구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아, 그러니까 삼성의 전략은 미래의 표준을 아예 선점하겠다는 거군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를 원하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설계해버린 거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승부수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승부수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죠. 어떤 리스크죠? 8차선 고속도로를 까는 건 돈도 더 많이 들고 공사도 훨씬 어렵잖아요. 최첨단 공정을 쓴다는 건 그만큼 수요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삼성이 약속한 시간 안에 안정적인 수율로 대량 생산을 해내지 못했다면 이 모든 기술적 우위는 그냥 서류상의 스펙으로만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삼동이 HBM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고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HBM4에서는 그 리스크를 극복하고 기술과 양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한쪽은 오랜 신뢰와 검증된 생산 능력으로 현재의 파일을 장악하는 수성 전략, 다른 한쪽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미래의 판도를 뒤집으려는 공격 전략. 이 두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시장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 부분이 이번 HBM4 경쟁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가격이죠. 가격이요? 네, 이전 세대인 HBM3까지만 해도 삼성은 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 SK하이닉스보다 약 30%나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일종의 추격자의 서름 같은 거였죠. 잠깐만요. 30%나 싸게 팔던 제품을 한 세대 만에 경쟁사와 같은 가격을 받게 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삼성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드디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격 협상력이 SK하이닉스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이고 더 이상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아, 기술적 우위가 시장 가치, 즉 가격으로 직결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네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12단 HBM4 제품 가격이 개당 600달러, 우리 돈으로 80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격이 이 정도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와, 이 엄청난 시장이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돌아가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에서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 경쟁 구도가 다른 고객사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가장 큰 고객이긴 하지만요.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AMD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HBM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거대해지고 있는 거죠. 아,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다. 네. 여기서 삼성의 또 다른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에만 목을 매는 대신 AMD나 구글 같은 다른 큰 손들과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죠.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물량은 SK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가져갔지만 삼성은 다른 큰 시장들을 공략해서 전체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의 전체 HBM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 30%요? 네, 엔비디아라는 가장 큰 전장에서 SK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다른 여러 전장에서 삼성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건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강력한 공급사 두 곳이 서로 경쟁해주면 기술 발전도 빨라지고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랜 파트너십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검증된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 물량의 절대 다수를 확보하며 1위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삼성전자는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과감한 기술 투자로 성능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업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며 왕자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결국 기존 강자의 완벽한 현재를 지키려는 수성 전략과 추격자의 미래를 선점하려는 기술 혁신 전략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네요. 이 치열한 경쟁을 보고 있으니 어쩌면 진정한 승자는 이들 중 한 기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죠?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심장을 공급받아서 AI 혁신을 가속화할 AI 산업 전체가 진짜 승자가 아닐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경쟁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두 기업의 서로 다른 생존 방식입니다. 네. 한쪽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와 안정성이라는 무기로 시장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과 속도라는 창으로 새로운 판을 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날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